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 미디어 네트워크의 대학교의 유일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문가고요. 주로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할까. 그래서 주로 자율주행 자동차, 또 소셜 로봇에 대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쪽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최근 한 2년 반, 3년 전부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디자인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주로 AI를 활용한 디자인, AI를 활용한 UX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전체적으로 좀 큰 맥락에서 디자인 패러다임이 AI에 대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제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검색을 해도 읽어보지 못할 정도로도 매일 많은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에서 제가 이제 은행 가보면은 벽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이 지점을 몇 개를 드리면 폐쇄하다. 그래서 대부분 오프라인 어떤 지점들을 없애고 디지털화 되는 경우로 바꿔가고 있고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기로 주문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택시를 잡는데 밤에 그래도 이제 콜 안 부르고 잡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새벽 2시에 콜을 이렇게 안 부르고 잡으려고 길에 서 있다가 15분 동안 택시를 못 타고 결국에는 콜을 불러서 타고 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보니까 디지털 전환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AI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가고 있다. 제가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쪽도 연구를 했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게 벌써 10년 넘게 전에 시작했던 연구였는데 지금 서울에 보시면 강남이나 상암 쪽에서는 이런 야간에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를 계속 타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지금 모든 것들이 산업과 서비스, 제품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AI로 일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이런 배경보다는 제가 이제 왜 이런 AI로 이렇게 교육과 연구를 좀 변하게 됐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 미디어 대학원대학교는 특수대학원이어서 저희가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분들 중에서 한 대표님이 저는 3년 전쯤에 찾아오셨어요. 챗GPT 3.5 버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찾아오셔서 자기가 이번에 멋진 공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환대라고 하는 가곡 공연인데 여기서 생성형 AI 영상을 같이 틀면서 같이 예술과 이제 AI 영상이 결합된 공연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컨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니까 음악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다. 잘 추려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하나 요청을 하신 거는 근데 그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찾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때는 챗GPT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아무리 찾아보고 검색을 해도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을 지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표님한테 도저히 못 찾겠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대표님이 그러면 꼭 하고 싶으니까 여기 교수님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다 같은 또 디자이너지만 또 UX, UI 디자이너, 또 영상 디자이너도 너무 갭이 좀 큰데 어쨌든 이분이랑 저랑 또 친분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도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도구를 쓰면 연속형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미지는 미드저니가 이 당시에도 제일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선택을 했고 언어 모델은 이때는 챗GPT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클로우드, 제미나이 다양한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AI PRM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이때 이제 업체에서 저한테 이제 던져준 주제는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를 멋진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1952년에 휴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산업 발전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죠. 근데 이제 70년의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가 G10에 든다, G8에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발전하는 그 역사를 AI 영상으로 멋있게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이왕 이제 디자인을 좀 하니까 약간 그 AI 디자인 개념이 좀 어떤 정리가 안 됐던 때여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관점으로, 생성 디자인 관점으로 그래 가능하면 내가 이제 하기보다는 얘한테 웬만한 모든 거를 다 생성을 시켜서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내가 스스로 좀 영상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느 모델한테 70년의 역사를 정리를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AI TRM이라는 도구한테 이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디프션이나 미드 정의에 넣어야 될 이 프롬프트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생성된 프롬프트들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라는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스테이블 디프션의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그 작업을 이제 거쳐서 결국에는 맨 처음 언어 모델한테 특정 이제 키워드랑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다른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보내면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영상이 나오는 방식을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이때 이제 영상은 240초, 4분짜리 영상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1초에 그 25페이지, 25장의 이미지가 있으면 영상으로 인식을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6,000장의 그림을 그리면은 한 번에 이 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AI PC를 이제 좀 이렇게 세팅해서 쓰는데 이때는 사실 이렇게 PC가 별로 사양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UX UI 디자이너들은 주로 이제 파워포인트나 피그마를 쓰기 때문에 고사양 PC를 안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 6,000장을 제가 이제 그리도록 AI한테 시켰는데 한 3박 4일 정도가 걸렸고 집에 있는 이제 가정 PC였기 때문에 아주 열을 내면서 돌아가서 와이프가 계속 방에 와서 보면서 불이 날 것 같다 이거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3박 4일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원래 제가 하던 뭐 교육과 뭐 연구랑 행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지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박 4일 동안 영상이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공연날이 돼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 시어토리라는 곳인데 저는 그때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멋진 가곡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제 영상이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같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처음 만든 예술 영상이 네, 공연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상영이 됐었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또 사실 이제 그때 그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약간 이게 또 작업 방식이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컴피 UI라는 방식을 방식을 활용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로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동안 디자인해왔던 작업을 하나의 그 공장 프로세스를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로드 구조를 세팅을 해보면 거기다가 제가 넣고 싶은 이미지나 이런 것을 넣으면 자동으로 또 연속형 영상을 만들도록 세팅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AI를 써서 이런 AI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본 계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공연은 이제 잘 끝났는데 사실 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어 보면서 새로운 고민이 이제 생겼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조금 이슈였어요. 왜냐면 UX UI 디자이너인데 AI를 쓰니까 조금 더 내가 다른 영역까지도 나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이제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주제랑 이제 밀접한데, 보니까 이제 디자인을 제가 막 영상을 옛날 같으면 뭐 찍고 뭐 편집하고 이렇게 특수 효과를 걸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AI 시스템을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받아서 영상을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이 변화를 좀 보면서 이제는 디자인을 한다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었구나. 시대가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AI 디자인에 대한 이 연구와 교육을 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AI를 중심으로 제가 디자인 방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바꿔가기 위한 그 연구와 교육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AI의 힘을 좀 이용해서 실행대로 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좋은 디자인을 또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변화 그리고 또 디자이너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이제는 이 프롬프트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좀 기업과 정부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던 게 AI의 골든 타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 모든 산업을 AI로 이제 재판하고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업무하는 방식을 AI로 바꿔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요.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좀 디자인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들을 중요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디자인 분야, 또 상업적인 영역에서 처음 딱 활동을 했던 사례가 뭔가 찾아보니까 2022년 6월 달에 오픈 AI에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제휴를 맺어서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는데 한번 잡지의 표지 모델을 이걸로 그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역사적으로 생성형 AI로 그린 표지가 최초로 실리게 됐습니다. 표지 주제도 아주 멋있어요. 화성이를 걷는 여성 우주비행사. 원래 인간이 달에 갔다라고 하는 게 되게 파격적이에요. 달 같은 경우도 남자가 먼저 보는데 이 화성 위를 걷는 우주 여성 비행사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해가지고 아주 멋진 상업적 표지가 그게 AI로 생성된 이미지로 장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의 자리야라고 하는 만화책이 이제 출판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예술가 크리스 카시타노바가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드전을 가지고서 만화책을 이제 출판하면서 이제 직접 그리지 않고도 AI를 통해서도 이 정도 수준의 만화책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잘 보여주는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작품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 오페라 장. 이거 미국의 이제 그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1위를 했던 이제 작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볼 때 많은 그 생각을 좀 하려면 전문가들이 사실 평가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또 디지털 아트 전문가의 사람들이 낸 작품이랑 AI가 그린 작품을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게 AI 그린지 모른다라고 하면
AI가 그린 게 더 잘 그렸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이 좀 무슨 해였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를 그린다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AI가 인간보다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영역만큼은 어떤 피점을 넘어간 그런 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좀 돌아가는데 이제는 AI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기업들에서 야 우리 한번 재밌는 시도 좀 AI로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상업적으로 일어났던 시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마침 어도비에서도 파이어플라이를 출시하면서 디자인 도구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확충이 됐고요. 11번가에서 프로모션 여름에 바캉스 이미지를 내놓는데 보통은 다 이전까지는 이미지를 구매해서 보통 사용을 했었는데 11번가에서 최초로 바캉스 이미지를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미드전을 역시 썼습니다. 미드전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전체에서 활용한 사례를 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GS25시 같은 경우도 이런 패키지를 디자인할 때 들어가는 뭐 캐릭터나 패턴 그리고 홍보용 영상 같은 것들을 AI로 생성해서 상업적인 제품 디자인에도 AI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소설 같은 거 보면 이제 책이 이제 출판되면서 표지에는 웹툰 같은 이미지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원래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그 AI에서 이런 단순 표지에 사용될 수 있는 일러스트 작업들 생성이 가능해지면서 AI 표지를 사용하는 웹소설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삼성생명 같은 곳에서도 광고를 만드는데 야 우리 A부터 Z까지 기획을 하는 단계부터 여기 들어가는 뭐 카피라이트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 뭐 이미지 아니면 뭐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AI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모든 단계의 AI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저기 있는 카피라이트 모든 걸 다 AI로 생성해서 작업한 광고 영상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영상 자체는 뭐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렇게 막 퀄리티가 엄청 높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000만 뷰 정도 나왔는데 아마 이제 그 AI로 모든 그 단계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게 2023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이 이제 되면서 2024년은 이제 무슨 해였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 이미지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버거킹에서 했었던 광고 영상입니다. 이건 2023년에 이제 나왔던 건데 왜 이런 광고 영상이 왜 나왔냐면은 사실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이제 좋아졌는데 영상은 퀄리티가 좋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연속형 이미지로 이렇게 영상을 생성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만든 영상도 그렇지만 이미지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막 깨지고 손이 막 2개, 3개씩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생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영상 생성 AI 기술이 있는데 어디 별로 이렇게 써먹을 때가 그래서 버거킹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이거 어차피 막 무섭게 나오니까 그 공포 영화 분위기로라도 만들어봐. 그래서 이제 그 할로윈 이벤트 영상으로 약간 그 좀비나 이런 그 무서운 대상들이 이제 햄버거를 먹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좀 좋지 않았다. 2023년까지는 그 얘기고요. 2024년 이제 초가 딱 되면서 오픈 AI에서 야 우리 지금 소라라고 하는 동영상 생성 AI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영상을 몇 개 공개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화두가 됐었죠. 저도 영상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이제 보시면은 저 강아지가 이제 저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동안 동영상 생성 AI들은 연속형 이미지로 이렇게 앞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막 생성을 자동으로 시키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정교하지가 않았었는데 이 개가 건너가는 모습이 너무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생성을 시킨 건가 이렇게 오픈 AI 기술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이 언어 모델이랑 이미지 모델을 합쳤고 이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인식을 해서 이제 영상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향후 시뮬레이션 분야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상 생성도 이제는 퀄리티랑 수준이 한차원 높은 단계로 이제 올라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때 또 마침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수로부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나라 AI 필름에서 국내 최초로 AI 영화로 이제 만들어서 공식 상영했던 그 사례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고요. 소라의 그 소식을 기점으로 동영상 생성 AI든 런웨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의 그 수준이 갑자기 퀄리티가 확 올라가면서 2024년에는 기업들에서 갑자기 AI로 생성된 광고 영상들을 편하게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롯데에서도 10년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보통 10년 영상 실제로 촬영한 것들을 보통 썼었는데, 이때는 아예 롯데에서도 이제 기업의 어떤 방향을 AI로 전환해낸다, 이런 그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10년 영상도 AI로 생성된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활용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이 영상에 대한 어떤 품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진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더 너무 이제 좋아져서 실제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까지 이제 올라갔죠. 네, 그럼 이런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광고를 만들고 이제 숏폼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디지털 인플루언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런 그 포테이토 칩을, 포테이토를 먹는 이런 장면들을 영상으로 생성을 해서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짧은 영상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귀여운 어떤 캐릭터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영상이 이제 돌아가죠. 이런 화면 전환이나 다양한 효과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멋진 AI 영상들이 점점 등장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동영상 이 광고, 12월 연말에 보통 이제 광고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차에 코카콜라 싣고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멋지게 이제 내보냈었는데, 이제 2024년 작년에는 특별하게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이 모든 역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냈던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되니까 완전히 이 변화가 너무 이제 큰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차도 있어야 되고, 배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동영상을 우리가 AI로 생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그 어떤 촬영하는 어떤 장비도 필요가 없고, 배우도 필요가 없고, 저런 그 대상들도 필요 없이 AI로만 모든 걸 다 생성을 시켜서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이 2024년부터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헐리우드 같은 곳들도 이제는 스튜디오를 잘 이제 거의 새로 짓지 않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마블 스튜디오다 뭐 이러면 완전히 배우들 데려다가 그 화면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그린 스크린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카메라 장비도 다 치우고 배우도 이제 다 별로 잘 안 쓰고 AI 장비들과 AI를 잘 쓸 수 있는 디자이너들, 아티스트들을 데려와서 스튜디오를 완전히 새롭게 틀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들에서도 AI를 써서 지자체를 소개하는 이런 영상들도 만들어서 제작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금융업계 같은 곳들에서도 금융권에서도 금융권 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KB 같은 곳들도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아예 이렇게 쇼츠 영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영상을 AI로 이제 생성을 해서 홍보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활용해보는 사례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이제 무슨 해였나라고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이미지에 이어서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영역도 이제는 특이점을 넘어가서 이제는 영상 생성 분야도 이제는 AI가 이제 기존에 촬영된 영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빨리 가는데요. 2025년이 됐죠. 그래서 올해는 도대체 무슨 해일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잘 타고 지하철을 이렇게 타는데 그런 광고가 막 붙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에듀윌 광고에서 이제 시험 보는 분들 보통 많이 학원 다니시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다 AI를 만든 광고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쁘진 않습니다. 좀 약간
무섭기도 좀 하고 AI 그 캐릭터들이 다 붙고 있어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AI로 이제 그린 광고가 있는데 그래서 지하철을 한 바퀴 쭉 이렇게 강남역 쪽에 있는데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한 30~40%는 다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이제 광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광고나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이미 뭐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광고에 활용하는 것들은 AI를 써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역시 빠르다. 굉장히 적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빠른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런 뮤직비디오 제작이나 이런 데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데 가수 희 씨가 신곡 영화를 내면서 이 생성형 AI를 이제 여기 활용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챙겨봤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 어디를 이제 썼을까라고 제가 보니까 이 사슴이 나오는 장면이랑 그 손에서 눈 결정이 막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이 장면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막 카메라 들고서 눈밭에 가가지고 사슴을 만난다는 것도 되게 어렵고 사슴을 딱 레이아웃 가운데 딱 놓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한번 딱 쳐다보고 다시 저쪽으로 쭉 걸어가는 장면을 찍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저런 그 눈 결정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특수 효과를 저희가 줘가지고 저거를 이제 다 모델링하고 렌더링하는 그런 작업이 있다 보니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드는 작업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AI를 통해 가지고 이 장면들을 사실 얼마 안 되는 1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있어도 생성을 시키고 결과를 만들어서 작업물에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오겠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훨씬 더 낮은 어떤 비용을 가지고서도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국내 뭐 LG 새마을건강도 그렇고 얘는 그 디자인하는 거에 있어서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들 그 차용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러한 부분들은 뭐 제조나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M 같은 경우도 아예 촬영용 부품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이 생성형 AI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패턴들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와 다르게 사람이 일일이 디자인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부담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전체적인 무게를 이제 경량화시키는데도 성공해서 이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신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작업에서도 과거에는 그 사람 디자이너들이 다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형태나 여기 들어가야 되는 패턴들도 이제는 AI를 통해서 디자인을 시켜서 이제는 좀 사람이 이걸 일일이 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유기적인 형태를 그려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는 AI를 써서 굉장히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해놓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라든지 테이블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도 카르텔 같은 이제 회사들도 아예 AI로 이렇게 생성을 시켜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실제 제품 구현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은 사실 그 뒤에서 맨 마지막에 프로세스 얘기도 드리지만 프로세스가 완전히 이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단형으로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조금 더 약간 색상도 입혀보고 그 다음에 그 작업들을 디지털로 구현해보고 나중에는 3D 결과물로 만들어보는 형태로 갔었는데 이제는 AI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1차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들을 시각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나가게 되는 방향을 클라이언트랑 정하게 된 형태로 이 프로세스 자체는 과거 해오던 방식과 완전히 달라진 형태로 우리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들이 아니 시스템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일 잘했던 회사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토스가 이런 디지털 어떤 경험을 굉장히 바꿔가는 작업들을 빠르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토스에서 만든 토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만든 아이콘을 만들어주는 토스트라고 하는 AI 그래픽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지는 이제 공개는 안 했지만 아마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플럭스 같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의 그 자체적인
디자인을 학습을 시킨 거죠.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학습 방식이 막 딥러닝처럼 어려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개인들도 한 일주일 정도 오픈소스 기반의 툴을 공부하면 배울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니까 이제는 아이콘이 이제 필요할 때 직접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이번에 그 토스트 모양의 아이콘이 필요해. 아니면 가방 모양의 아이콘이 필요해. 라고 프롬프트를 요청하면은 토스 스타일의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진 아이콘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의 디자인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아예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춘 시스템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다. 이거를 제일 잘 보여줬던 사례가 이케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케아 같은 경우도 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의 이케아의 가구 이미지를 다 학습을 시킨 거예요. 여기도 스테이블 디퓨저를 썼고 로라 학습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2025년 새로운 이제 올해 그러면은 뭐가 유행이다. 이번에 우리가 해마하는 거라고 하는 것만 정해가지고 프롬프트만 잘 정리해서 넣어주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해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케아 같은 느낌이 이제 살아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진짜 변화가 파격적이다. 왜냐면은 원래 그 디자이너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떤 이제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 회사의 철학 그리고 회사의 역사에 맞는 그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시도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학습 방식으로 얘가 학습을 했기 50년의 역사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올해 유행하는 거에 대한 프롬프트와 이런 방식들을 요청하면은 사실은 조금 디자인 작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 넣어도 이 이케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결과물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거에 접근 방식과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현세 씨가 이 같은 관점에서 이현세 AI라는 걸 만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국민만화 이현세 씨 이러면은 요즘 대학교에서 얘기하면은 다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저처럼 40대 이상의 분이가 잘 아시지 않을까. 네, 공포의 구단이라고 되게 유명한 만화를 그리셨던 만화고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걸 다 읽은 전설의 만화인데 굳이 이제 와서 뭐 AI까지 만드나 해가지고 인터뷰라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 이현세는 죽어도 작가 이현세는 영원히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을 다 이제 텍스트로 이제 만화책을 그렸지만 그거를 이제 소설 형태로 텍스트 시나리오를 바꿔가지고 다 이제 언어 모델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분이 그렸던 그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올해가 2025년일 때 어떤 트렌드가 또 유행이다. 그러면은 그 웹툰 트렌드에 맞는 거를 요청해서 시나리오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세는 죽어도 이현세에 대한 어떤 작가로서의 뭐 철학이나 정체성과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의 스타일을 이제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이런 가상 휴머를 사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AI를 통해서. 사이버 가수 아담. 네, 역시 이걸 아는 분은 저랑 나이가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사이버 가수 아담이 제가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은 그래픽이 상당히 좀 별로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너무 이 3D 그래픽이 올라와가지고, 야, 저렇게 3D를 멋있게 만들 수 있다니, 막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처럼 AI 보이스가 있는 기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 이제 실제는 이제 노래를 잘 부르는 얼굴 없는 가수예요. 네. 근데 그분이 노래를 불렀고, 3D 그래픽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컨셉도 좋고 하니까, 이 막 가요 프로그램에서 몇 주 연속 1위도 하고, 앨범도 아마 20-30만 장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요. 독일 사이버 가수 아담 은퇴 선언해가지고, 왜 그런가 보니 광고도 찍었었거든요, 심지어.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얘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명해지니까 도저히 이거를 못하겠다. 그래서 기획사에서 프로젝트를 접게 됩니다. 왜냐면 이 틀어 보이는 그래픽도
그 당시에는 만들 때 너무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 자꾸 지나면서 코로나 때부터 이런 그 가상 인플루언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만들기 옛날에 좀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만 해도 개인들이나 일반 에이전트에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허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AI 모델을 누구나 다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AI 모델들을 이렇게 생성해서 쓰니까 너무 또 이제 좋은 점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이미지를 하나 얻으려면 사실은 되게 힘들잖아요. 모델을 또 섭외해야 되고 이 사람 화장도 시키고 또 입히고 또 딱 봄이니까 벚꽃이 이렇게 만개했을 때만 나가서 이제 딱 찍을 수가 있고 날씨도 심지어 좋아야 되고 장소도 섭외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AI 모델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옷을 입히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로 요청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가상 휴머를 우리가 디자인 작업이나 콘텐츠에 활용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근데 예전보다 이게 비용과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기술적 허들이 또 낮아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소프트 같은 데도 이런 그 가상 휴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뉴스를 이제 보다가 제주 방송국에서 월 60만 원의 아나운서를 고용했다라고 하는 제가 또 기사에 스팅을 당해가지고 기사를 딱 눌렀더니 AI 아나운서 제이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월 사용료가 한 60만 원에서 60만 원만 내면 누구나 다 이런 그 뉴스를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접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에서 이런 AI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개인들도 이제 그 AI 인플루언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린이라고 이제 제가 아는 윤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남자분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자기가 가상 인플루언서 만들어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저녁마다 이미지를 만드세요. 그럼 이제 예린이가 전 세계를 보면서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고 옷도 바꿔서 입고 그러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상 휴머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디자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럼 결론을 조금씩 적으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UX, UI 디자이너에서 이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줘보겠습니다. UX, UI는 좀 발전한 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미래 디자이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 UX, UI라고 하는 말이 없었을 때는 사실 디자이너들은 GUI 디자인만 했어요. 그래픽적인 거. 별로 사실 회사에서 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회사에서 개발자분들이 개발하고 그래픽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만들었고 너희는 뭐 그래픽 만들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한 90% 했고 너희는 한 5% 정도 일을 한 것 같아. 약간 이런 그 어떤 그 대우나 역할을 하던 시대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웹이랑 이제 특별히 그 모바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애플에서 특별히 이제 UX라고 하는 말을 처음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용자 경험이 사용자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UX, UI 디자이너가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필요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석사를 국민대에서 처음 UX 할 때만 해도 전국에 홍대랑 국민대 대학원밖에 UX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전국의 대학교에 디자인과가 있으면 UX과가 거의 다 있을 정도로 20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UX, UI가 경험을 이렇게 다루니까 회사에서 경험이라는 게 자꾸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냥 인터페이스만 경험이 아니고 우리 제품이랑 서비스, 공간 이 모든 게 다 우리 브랜드의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브랜드 경험을 종합적으로 이제는 좀 관리를 좀 해줘봐 라고 하면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디자이너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제일 각광받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 디자이너에 대한 부분이죠. 프롬프트 디자이너들은 우선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경험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빠르게 MVP를 만들어서 빨리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검증해서 회사가 가야 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프롬프트를 디자인하고 그러한 그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필요했고 또 AI 시대가 되면서 이런 프롬프트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디자인이 어느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냐? 근데 저 디자이너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GUI도 필요하고 UX, UI,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프롬프트 디자이너 다 고유의 영역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고유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필요한데 지금 미래의 디자이너 역할은 AI 디자이너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다양한 디자인 도구들을 여러 가지 썼지만 이제는 AI에 대한 이 디자인 시스템을 빌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는 나 대신에 왜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특이점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나보다 글도 어느 정도 더 잘 쓰고 그림도 더 잘 그리고 또 이미지나 영상도 더 생성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AI를 시스템적으로 잘 빌딩하고 얘한테 데이터 학습을 잘 시켜서 결과물을 정말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평가를 좀 해보고 얘한테 또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춘 그런 그 AI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제는 디자이너가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이렇게 AI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 AI 디자이너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좀 짓게 되면 이제 특이점을 좀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저 밑에 보면 휴먼 베이스라인이라고 있는데 빨간색이 인간이 보통 이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으면 인간보다 못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AI들이 이미지를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훨씬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 저희가 좀 막 정신없이 보내는 사이에 내가 엄청나게 학습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인간보다 잘하는 수준으로 벌써 2022년부터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과 AI가 같이 이렇게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마다 협업을 하는 그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공동 창작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AI와 함께 작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같은 거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나 보다가 이 모델이 조금 제일 유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앞에는 이제 기획하는 단계예요. 그냥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뭐 해볼까?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까? 라고 해서 파란색은 사람이 하는 영역이고요. 하얀색, 좀 밝은색 파란색은 거의 AI가 이제 한쪽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획이 다 되면은 AI한테 시켜서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가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후반부로 이제 가면서 다듬는 과정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AI를 쓰니까 이게 생성은 잘해주는데 사실 다들 느끼시면 후반 작업이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다듬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다시 사람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제대로 이제 앞에 세웠던 가설이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그 손길 능력이 앞과 뒤에서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정교하게 이걸 다듬어 가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남게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와 디자인 해오던 거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건 아주 큰 어떤 그 방향과 이런 시대적 변화잖아요. 그랬는데 디자인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는 인간이 주도하지만 우리가 직접 손으로 뭐 그리는 거에서 디지털로 넘어왔듯이 이제는 AI를 써서 완전히 나 대신에 작업을 잘 시킬 수 있는 AI의 어떻게 보면 조련사, 또 AI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요즘 시대에는. 제가 보니까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연이 필요하고 또 디자인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도 다 분야가 있잖아요. 저 같은 UX, UI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AI를 아무리 잘 써도 UX, UI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은 UX, UI에 AI를 응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뭐 제품이나 제조 이런 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분야를 잘 이해해야 AI를 어떻게 응용할지를 알 수가 있고 저희 배우자는 심리 상담을 하는데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도 다 AI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를 잘 알아야 또 AI랑 같이 소통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AI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 개발해서 나의 그동안 가지고 왔던 고유의 디자인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내가 역량을 키워갈까 그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잘 키워갈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문제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안타깝지만 20대 분들을 좀 많이 안 뽑는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30대에 이미 이제 시니어들이 AI를 막 지난 2년 동안 막 학습을 해가지고 역량이 좋아지니까 회사들도 요즘에 마침 경기도 안 좋은데 신입사 뽑지 어려운데 그냥 차라리 우리 더 열심히 해온 얘한테 AI를 잘 쓰도록 해가지고 저기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높여봐 이런 그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 게 현실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시작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일단은 막 나도 고민하잖아요. 내가 AI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AI 전문가의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AI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저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래가지고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걸 하시던 분이어서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디자인 분야에 있으면서 이 새로 나온 생성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동성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회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이 전문가를 찾다가 이제 없으니까 대부분 사내 교육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AI를 가르쳐. 어차피 찾아봐도 그렇게 잘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내 직원들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변동성을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아직 시작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3년, 7년 지나면 더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또 디자인에 대한 역량을 더 갖춰가면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이너들로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QR코드로 질문이 하나 이제 들어와가지고 두 개가 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취준생의 입장에서 현재 프롬프트 디자이너 취업에 대한 국내와 대한민국에서의 직업으로서의 전망을 여쭙고 싶습니다. 약간 프롬프트 디자이너라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고요. 결국에는 그 AI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뭔가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분야는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채용을 해도 프롬프트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써도 이게 이제 이미지를 보통 생성을 하거나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를 잘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그 영상을 생성해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프롬프트 디자이너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AI 활용 이제 AI 활용 역량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회사들이 요즘 프롬프트 디자이너를 뽑는 이유는 이제 회사의 조직을 AI를 바꾸고 싶은데 대표님도 니즈는 있어요.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꿀지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은 이제 비전은 있죠. 회사가 분명히 3년에서 5년 안에 AI로 회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고 회사 경영이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AI를 잘 쓰는 애를 한두 명이라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회사를 바꿔가기 시작을 하자라고 하면서 프롬프트 디자이너 팀을 이제 꾸려가는 회사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프롬프트 디자이너를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AI를 이제 써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왜냐하면 그 취준생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은 다 같이 이제 똑같이 뛰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도 그렇고 취준생도 그렇고 아니면 대학에 있는 교수도 회사에서 3년 차든 20년 차든 AI가 오늘 업데이트가 새로 돼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새로 오늘 내가 써봐야 이거를 잘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누가 전문가냐 했을 때 그냥 먼저 해본 사람이 전문가다. 내가 이걸 가지고서 모든 시도해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고 프로젝트 한번 수행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취준생분들도 적극적으로 프롬프트 디자이너나 AI 디자이너, AI 크리에이터 이런 쪽들을 전략적으로 또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AI 이미지의 불쾌한 골짜기 극복 방법과 또 AI 시대의 신입이 준비하면 좋은 것. 네, 일단 그 불쾌한 골짜기는 좀 이제 디테일하게 더 근데 사실 많이 극복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전보다는 아까 제가 그 이제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생성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근데 조금 더 AI 역량을 좀 키워나가면 사실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나 영상을 정교하게 생성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한계의 도구를 좀 깊이 파시고 그것들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생기시면 훨씬 같은 AI에서도 훨씬 멋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미지 생성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미드저리 정도는 마스터를 해라. 프롬프트 왜냐면 그냥 상용화된 도구니까 내가 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프롬프트를 넣을 때도 이미지도 넣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라미터도 쓰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써서 원하는 이미지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추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그 오픈소스 기반의 도구들은 개발자들이 아주 그 디테일한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또 디테일한 수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도구들까지 또 마스터를 어느 정도 하시면은 이제는 내가 아주 정교하게 이미지를 구현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쾌한 골짜기를 이렇게 그런 기술 앞으로 한 2, 3년만 지나도 불쾌한 골짜기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정교한 조정까지 원하시면은 훨씬 더 AI에 대한 활용 역량을 익히시면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뭔가를 한번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요즘에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AI를 썼으면 포트폴리오 만들고 또 회사에다 이제 취업을 내실 때도 결과물만 내시는 게 아니라 그 왜 썼는지, 내가 왜 AI를 이번 작업에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또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써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포트폴리오에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결과만 딱 나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의도와 목적과 목표와 방법을 써주시면은 얘는 이런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서 AI를 써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표님들이나 회사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취업하시거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급도 하나 넣고 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D 모델링 제품 디자인에 대한 AI 허용도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제가 제품 재료 쪽은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음 섹션에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일단 제가 쓰는 거는 메시 AI 정도만 저는 쓰고 있고, 그걸 이제 3D로 사실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제 그 3D 형태로 이제 모델링을 해줘서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써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고, 이게 딱 언뜻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직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교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실제 뭐 제조나 제품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2D 정도까지는 좀 만족스럽지만 3D는 조금 별론데?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는 지금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까 특이점 넘어왔던 얘기 조금 드렸는데, 영상도 아까 제가 2년 전만에는 좀 별로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조금 갑자기 어느 수준 이상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AI 성능이 확 좋아지는 시기가 이제 오거든요. 그런데 그 UI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UI 도구들이 아직은 좀 평이하게 디자인을 해줘요. 이러다가 이게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올 텐데, 넘어가면 이제 써야지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그 불쾌한 골짜기에 있는 단계부터 내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이 부족한 AI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데까지 끌어갈 수 있을까를 지금 시도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더 개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아마 3D 도구들 AI 제가 깊이는 좀 아파봐서 잘 모르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해도 이거를 최대한 지금부터 많이 운동을 해보시면 훨씬 나중에 이제 한 1, 2년, 2, 3년 지났을 때 퀄리티가 좋아졌을 때 대중화 되기 시작할 때 훨씬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수준이 좀 떨어져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